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벌써 10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2만 불 시대에 걸맞게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선택적 교육복지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교육복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화하고 나아가서 낙인화하고 나아가서 의존감마저 길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단계에서는, 공교육 단계에서는,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누구도 대상화하지 않고 누구도 주체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공동선과 공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의무교육 자체가 보편적 교육복지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저희의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2011년도 이후에 계속 추진할 무상교육 확대 정책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두 번째로 학습 준비물 무상 지원입니다. 세 번째로 중학교 학교 운영 지원비 이를 면제해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특성화고 등록금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저의 선거 공약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무상교육을 겨냥한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의무교육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엇보다도 얼굴 있는 급식, 인격 있는 급식, 책임지는 급식, 친환경 급식을 향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선별적, 차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아시다시피 학교 아이 한 명의 무상급식 점심값이 한 달에 4, 5만 원 정도 합니다. 1년으로 치면은 한 4, 50만 원에 달하는데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초등학교 둘 또는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약 100만 원 정도가 절감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서민 감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단 한 푼의 낭비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학부모들께서 부담하는 것을 공공부문이 부담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서 학부모들께서는 그 돈을 저축하거나 또는 아주 필요한 교육 기타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단 한 푼도 바깥으로 새나가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친환경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저희는 서울 학교에서 제공되는 모든 쌀을 친환경 쌀로 바꿀 계획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다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할래도, 친환경 식자재를 마련할래도 지금까지 수요가 너무 작았습니다. 근데 전국에 800만 학생들이, 서울에 135만 학생들이 모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친환경 급식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 농토혁명이 일어납니다. 농약 마구 치는 농산물 대신에 무농약,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식자재를 길러도 얼마든지 수요처가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농업혁명, 생태혁명, 국토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수반하는 정책은
당군 이래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아이들은 얼굴 있는 급식을 받게 됩니다. 조리사의 얼굴은 물론이고 재배 농가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이 무가 어디서 왔는지, 이 쌀은 어디서 왔는지, 이 김치, 배추는 어디서 왔는지, 이 당근은, 이 감자는, 이 고구마는 어느 재배 농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재배 농가는 우리 아이들이 먹을 급식 재료를 공급한다는 자부심, 사명감, 책임감으로 종종과 다른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마치 한살림 등 여러분 아시죠? 그 김치가 포기당 15,000원 올라갔을 때도 한살림 김치는 보통 때하고 값이 같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계약 재배를 통해서 농가들과 직접 직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농가들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한 번씩 학교에 와서 학교 텃밭, 옥상 텃밭을 도와줄 겁니다. 여름방학이 되고 주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 재배 농가에, 이미 얼굴을 아는 그 재배 농가에 가서 농촌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작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작 활동, 땀 흘리는 노작이 없이 어떤 창의와 인성이 가능합니까? 창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인성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노작 활동을 체계화, 제도화, 전면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환경 무상급식, 얼굴 있는 급식, 인격적 책임이 수반되는 급식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맛이 좋은 걸 넘어서 질 좋은, 그리고 우리 국토와 농업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아주 심대한 좋은 영향이 있는, 선순환을 열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왜 해야 되나 해서 저는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목표는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전면 실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중학교는 2012년부터 1학년씩 해서 2014년까지 중학교까지 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학교급식법 개정을 16개 시도 직성교육감들이 모여서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국고를 지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된다는데 16개 시도 교육감 진보 보수 막론하고 의견이 일치를 받고요. 이것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려면 국고가 지원돼야 되잖아요. 국고 지원돼야 된다. 자, 그럼 국고가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를 지역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분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얼마나 선순환을 열 것인지를 미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2011년도 초등학교를 전면 실시하자 50%를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으로 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20%는 구청장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들 25분 중에 최소한 21분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서울시에 나머지 30%를 분담해 주십사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750억의 추가 부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750억은 서울시 총예산 21조에 0.3% 조금 넘습니다. 설령 2014년에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한다 할지라도 서울시 총 예산의 0.5% 정도 될까요? 예산이 계속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작겠습니다. 중학교까지도 1,100억 정도면 서울시는 충분히 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까지 얼마나 썼냐면요. 작년에도 이미 1629억 원을